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학계의 큰 스승 중 한 명인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에게는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엔트로피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는 거의 미래 사회 예측서로서 200년 전에 등장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며 앞으로 어떤 형태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계비용. 이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은 제외하고 총 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른 말로 한계 생산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계 비용에 공급자의 이윤을 덧붙인 것이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한계 비용 이하의 시장 가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이윤인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는 출판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종이로 된 서적은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종이와 잉크, 인쇄, 거기에 따른 물류, 임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같은 서적이라도 전자책, 이북의 형태로 출판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 이 전자책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추가로 생산되는 전자책들의 한계 비용은 제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종이책 가격은 22,500원이고 이북 가격은 17,500원으로 5,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종이와 잉크, 물류비 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편 요금은 청첩장 한 장 정도면 330원의 비용이 됩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1000명의 지인에게 보낸다면 우편 요금으로 3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청첩장의 인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한 단위당 한계 비용은 330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청첩이 디지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디지털 청첩장을 SNS 등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보내는 데는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위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때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아주 고유한 특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의 공급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통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중세 이후 자본주의의 체제가 발생한 배경으로 정보의 소통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변혁이 유도된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이은 전신, 전화 네트워크의 구축이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인쇄, 전신, 전화라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농노와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이 생업의 도구에서 분리되어서 공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임금 노동자가 되는 변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던 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이 농민과 장인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끌어내렸다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물류 인터넷으로 구성되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 소통 패러다임이 이끄는 사회에서는 누가 터전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떠나는 이들은 바로 현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축 세력인 임금 노동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터, 공유 경제의 활성화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정보와 생산 시스템들은 많은 제조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의 없는 또는 업계에서는 소등 생산, 즉 불 꺼진 생산이라고 부르는 노동자가 아예 없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인화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고용으로부터 생산성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 사회의 생산은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대량 생산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생산 과정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단가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단 하나의 주문 생산품도 똑같이 낮은 단가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D 프린팅 혁명은 극단적인 생산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레미 리프킨은 다가오는 사회를 협력적 공유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적 공유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지불 능력을 중요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시스템이 중요했지만 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그 구성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평판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온라인에서의 평판을 참조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는 사회적 신뢰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이 경제적 복지가 시장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회적 자본의 확보로 측정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재화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재화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무의미해집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신뢰가 재화를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의 노리에 심취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만큼이나 중요해집니다. 즉,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 자본을 축적했던 것만큼이나 높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현상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특허권과 저작권은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 수준이라서 점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에 가까워지는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래 유튜브를 관통하고 있는 저작권 논쟁은
스스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품과 서비스는 사용 가치와 공유 가치는 가지지만 교환 가치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상품에 거의 가격이 없으니 교환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역설한 그 모습 그대로 사회가 변화해 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역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 교육, 법률, 복지 등 사회 제도들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발맞추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려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비용 제로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사회를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